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쉽게 잠들기 어려운 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네, 논현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경찰 경비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내일 소환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자택 바로 앞은 오늘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자택에서만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변호인단이 직접 자택에 드나들면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검찰의 질문에 대비한 예상 답변 등 법리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이 전 대통령 참모진들도 오늘 오전 삼성동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도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대비해 자택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동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 15분쯤 자택을 출발해 강남대로를 경유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 개월째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측근이 구속된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참모들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 말고 다른 입장 표명 준비하고 계시죠? 그는 기다려 보시죠. 내일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는 매경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고 검찰 조사에는 강훈, 피영현, 김병철 등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데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변호인단은 총 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의 핵심 인물인데요. 시영 씨는 다스 입사 후 전무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평사원으로 직위를 낮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0년 다스에 입사해 과장과 실장을 거쳐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다스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인사 발령입니다.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기획본부 전무로서 기획실과 인사노무실 등을 총괄하던 시영 씨의 이름이 빠지고 해당 부서들이 모두 강경호 다스 사장 직속으로 바뀐 겁니다.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방어용 차원에서 이 시영 씨 장악했는 그런 전혀 없고 고효유관. 다스의 경영권을 시영 씨가 우회적으로 승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스 측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없어요 저희들은.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영 씨의 다스 경영비리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문 총장을 질타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수장으로선 14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포 문제도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망신주기식 수사, 또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막무가내식 피의 사실 공포가 검찰이 인사권을 쥔 청와대의 뜻대로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 독립시키는 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편파 수사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발언하면서도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정도껏 이제 발언 기회를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이건 그만 못하겠네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 수사처 도입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밖에. 문 총장은 공수처에 대해 삼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이야기. 배림 사회부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이른 아침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총사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취재 결과 지금 이 시각까지 이 참모들과 조율한 대국민 메시지는 총 8문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분석하겠습니다. 네, 8문장이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조금 취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네, 8문장의 대국민 메시지는 지난 1월 정치 보복이라는 성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조는 아주 담담하지만 검찰 수사를 완곡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상세하게 취재가 된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표현도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대국민 메시지는 포토라인에 서게 된 데 대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스 등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한 뒤에 이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면서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한 뒤 당당하게 검찰청 조사실로 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조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네,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핵심 참모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은 더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도 곤란한 것 아니냐면서 톤을 좀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낮춘 거라고 보기에는 예전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강한 편 아닙니까? 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포토라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검찰의 불만을 표시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말을 아낀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감정을 최대한 자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차례대로 보셨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마디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쓸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전 측근들과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대질신문이라는 건 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릴 때 하게 됩니다. 내일은 진술이 가장 많이 엇갈리는 측근 두 사람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40년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고요. 그리고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 조사실에서 마주 앉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모두 영상 녹화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경기도 내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오늘로 나흘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시작됐고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번째 여성이 지금 고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 자진 출석 이후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나흘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확정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는 것은 오늘은 아니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 전 지사 소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충남도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 전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안 전 지사를 소환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의 고소장 접수 시점도 변수입니다. 이 여성은 최근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두 번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뒤에 안 전 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 소환 통보를 기다리는 안 전 지사의 은둔 생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당했다는 세 번째 여성의 존재가 오늘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 또 다른 여성 A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외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한 또 다른 여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측이 이 여성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이 피해가 더 있다, 다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책위원회 측은 이 여성이 누군지 또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발생한 건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수행비서 김지은 씨도 폭로 이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성폭행 피해를 제보한 제3의 여성이 안 전 지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사귀는 여성에게 공천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폭로했던 당사자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오히려 아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박수현 후보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또 다른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선거 이후 보상을 암시하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 중앙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 저하고 합의가 되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합의서 내용도 박 후보가 직접 썼는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다음부터 제가 그냥 전화 계속 오는 거 전화도 안 받아. 박 후보는 함정에 빠졌다며 오 씨를 비난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쪽도 오 씨였으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며 먼저 물었다는 것. 이에 따라 화해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검토를 요청했더니 언론에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섭섭하다고 계속 저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그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자기 말을 따뜻하게 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선거 활동을 재개한 박 후보는 자신의 거취가 선입견 없이 합리적인 이유로 결정된다면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를 놓고 당과 박 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박 후보의 검증을 국민배심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었죠. 여성가족부가 경호처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는데 제출한 답변만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경호처에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5장 분량으로 상세히 적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제출 시한을 넘겨 한 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여성가족부에 보냈습니다.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 계획은 아예 빠뜨렸고 교육 실시와 고충 상담원 현황,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여성가족부 요구에 못 미쳤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청와대 상황인식은 아직도 안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물러선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걸까요? 청와대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앞세워 청와대 내 성희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투 운동을 자주 언급하며 성폭력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에 맞춰 청와대는 성범죄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련 기구를 신설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청와대 내부 성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맡을 예정입니다.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보다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수시로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창구도 새로 만듭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초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부실한 데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근무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희롱 교육. 다들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질문이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큰 효과는 일어나진 않아요. 강사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 내용도 부실합니다. 우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사건 진행 처리 절차 이런 절차들을 꼭 교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장은 29만여 곳. 하지만 최근 4년간 실제 감독이 이루어진 곳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700건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됩니다. 성희롱이 뭔지 이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사회부 이윤상 사건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가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최근 미투 고백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자체로 인한 게 1차 피해라면 여기서 파생되는 법률적, 도덕적 부수 피해를 통틀어서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2차 피해. 지난주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얼굴을 직접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그 김지은 씨가 지금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직후부터 김 씨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지은 씨의 아버지가 특정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지은 씨 측 설명을 들어보면 김 씨 아버지는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 씨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성폭행 주장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루머였던 거죠. 김지은 씨 측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대책위원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족의 신상 털기가 시작되면서 피해자가 왠지 피해자 같지 않다고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그 정 전 의원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줄여서는 미권스라고 하죠. 이 모임 회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엉뚱한 사람을 공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상대 여성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지 모임 회원들은 여성 한 명을 당사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일반인보다는 이제 권력형 무언가가 연결됐을 경우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생긴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를 주장한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또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수사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본인과 그의 가족, 넓게는 주변 지인, 최근 사건의 예를 든다면 정치적 지지자들까지 상대방 주장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피해는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사건 그 자체와 함께 2차 피해의 심각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상 사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외교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비핵화를 합의해 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워싱턴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백악관은 만약 북한이 그 약속만 지킨다면 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Look, we fully expect that it will. The offer was made and we've accepted.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약속한 세 가지 조건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Push this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s. To us, we have accepted their invitation on the three promises that they made, and we're going to move forward in this process. 또 북한의 공식 반응을 원한다며 사실상 실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It's very early stages. We've not heard anything directly back from North Korea, although we expect to hear something directly from them. 북한의 입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개최 장소와 안건 등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는데 미국 외교가에선 대북 특사와 같은 모종의 역할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치자면 일본의 아베 총리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과거와 달리 의자 높이를 갖고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장원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와 같은 눈높이 의자에 마주 앉은 서훈 국정원장. 과거 강경화 외교장관에겐 색깔도 다르고 낮은 의자를 내놔 논란을 낳았던 때와 대조적입니다.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목적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의 대화 훈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非核化を前提に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ことを日本は評価しております。非核化に向けて北朝鮮が具体的な行動を取ることによってその言葉を実践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여전히 대북 압박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대화 기류에서 마냥 소외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 여기에 한국 주도로 대북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일본만 소외되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엔 고노 외상이 다음 달엔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을 협의합니다. 학원 스캔들이 재점화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로선 외교 안보 면에서라도 점수를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제 담배 이야기입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명품 담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불법 수제 담배를 판매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압수한 담배를 볼까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담배처럼 담배값부터 포장까지 완제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수제 담배는 소매점에서 이렇게 담뱃잎을 팔거나 또 개인이 담배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만든 담배를 남에게 판매했다가는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1년간 점포 500곳에서 판매한 수제 담배는 9천만 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업체들은 이렇게 간판은 담뱃잎을 파는 것처럼 달아놓고 실제로는 점포에 들인 장비를 이용해 이런 수제 담배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품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명품 담배라고 광고했지만 적발한 담배를 검사했더니 유해 성분이 일반 담배의 최대 100배 가까이 검출이 됐습니다. 보통 담배는 판매 가격의 74%를 세금이 차지하는데요. 이 불법 수제 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불법 수제 업체 담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개장수 손에 넘어갈 뻔한 유기견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세워진 이 차량 한 대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철장 안에 이 흰색 개가 담겨 있는데 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남성, 개를 끌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이 동물병원은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를 두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인데요. 동물병원 관계자가 보호 중이던 유기견 7마리를 개농장으로 넘기려다 적발이 된 겁니다. 주인을 찾는 공고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유기견도 있었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키운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해당 병원의 동물보호센터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문화계와 정치권의 미투 폭로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넘길 개헌안을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임기였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입니다. 8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면 정책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턴 계속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국명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붙이려면 60일의 국회 심의기간과 18일의 투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개헌안 공고 20일, 투표 공고 18일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향해 개헌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야당 가운데 청와대 뜻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의당마저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포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간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가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만 반대해도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정의당마저 개헌 실패가 불러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합의를 독려하고 있지만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결국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데 인력과 기간을 무제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건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샅샅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은행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인력이라든지 검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표면상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도리 하겠다는 뜻이지만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금과먼을 겨냥한 정치적 폭로라고 보고 하나금융지주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파다합니다. 아까 발본색원이라고 단어를 쓰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반드시 그러셔야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내부 임직원이 제보를 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열흘 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6년 만에 흑자를 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데 곧바로 임금 인상 요구가 나왔다는데요. 고통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잔치부터 벌이냐고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7,300억 원. 연간 흑자는 2011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정부가 최근 2년에 걸쳐 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 덕에 적자를 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조는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며 2015년부터 이어진 임금 동결을 끝내고 4%대의 기본급 인상을 1차 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좌우 계획으로 인해서 한 실질 임금이 2천만 원 이상은 좀 삭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저 임금 인사, 근로시간 단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졸라맨 허리띠를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4분기에 들어서 다시 적자로 전환되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형태의 임금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 속의 대우조선의 회생은 일감 확보와 함께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원가 절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완벽한 봄은 쉽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날씨였는데요. 지금은 대기질이 정상 수준 회복하고 거리의 시민들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날씨 상황이 오늘보다 좋아집니다. 내일 구름량이 많아서 맑은 하늘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껑충 올라서 오늘보다 따뜻해질 텐데요. 서울은 20도, 충청과 남부 지역은 22도 안팎까지 올라 무려 4월 하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도 공기 자체는 온화하지만 바람이 초속 10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오늘보다는 한결 쾌적한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오는데요. 이번 비는 강풍이 동반되고 또 비가 오면서 먼지도 씻어주고 고온 현상도 누그러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옷장에서 화사한 봄 외투 꺼내 입으시면 어떨까요? 외투 안에 얇은 옷만 겹쳐 입으신다면 체온 조절에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사회부 이윤상 사건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가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최근 미투 고백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자체로 인한 게 1차 피해라면 여기서 파생되는 법률적, 도덕적 부수 피해를 통틀어서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2차 피해. 지난주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얼굴을 직접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그 김지은 씨가 지금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직후부터 김 씨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지은 씨의 아버지가 특정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지은 씨 측 설명을 들어보면 김 씨 아버지는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 씨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성폭행 주장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루머였던 거죠. 김지은 씨 측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대책위원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족의 신상 털기가 시작되면서 피해자가 왠지 피해자 같지 않다고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그 정 전 의원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줄여서는 미권스라고 하죠. 이 모임 회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엉뚱한 사람을 공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상대 여성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지 모임 회원들은 여성 한 명을 당사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일반인보다는 이제 권력형 무언가가 연결됐을 경우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생긴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를 주장한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또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수사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본인과 그의 가족, 넓게는 주변 지인, 최근 사건의 예를 든다면 정치적 지지자들까지 상대방 주장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피해는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사건 그 자체와 함께 2차 피해의 심각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상 사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외교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비핵화를 합의해 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워싱턴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백악관은 만약 북한이 그 약속만 지킨다면 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Look, we fully expect that it will. The offer was made and we've accepted.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약속한 3가지 조건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Push this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s. To us, we have accepted their invitation on the 3 promises that they made, and we're going to move forward in this process. 또 북한의 공식 반응을 원한다며 사실상 실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It's very early stages. We've not heard anything directly back from North Korea, although we expect to hear something directly from them. 북한의 입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개최 장소와 안건 등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는데 미국 외교가에선 대북 특사와 같은 모종의 역할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치자면 일본의 아베 총리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과거와 달리 의자 높이를 갖고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장원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와 같은 눈높이 의자에 마주 앉은 서훈 국정원장. 과거 강경화 외교장관에겐 색깔도 다르고 낮은 의자를 내놔 논란을 낳았던 때와 대조적입니다.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의 대화 훈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이른 아침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총사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취재 결과 지금 이 시각까지 이 참모들과 조율한 대국민 메시지는 총 8문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분석하겠습니다. 네, 8문장이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조금 취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네, 8문장의 대국민 메시지는 지난 1월 정치 보복이라는 성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조는 아주 담담하지만 검찰 수사를 완곡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상세하게 취재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표현도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대국민 메시지는 포토라인에 서게 된 데 대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스 등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한 뒤에 이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면서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한 뒤 당당하게 검찰청 조사실로 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조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네,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핵심 참모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은 더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도 곤란한 것 아니냐면서 톤을 좀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낮춘 거라고 보기에는 예전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강한 편 아닙니까? 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포토라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검찰에 불만을 표시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말을 아낀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감정을 최대한 자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차례대로 보셨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마디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쓸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전 측근들과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대질신문이라는 건 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릴 때 하게 됩니다. 내일은 진술이 가장 많이 엇갈리는 측근 두 사람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40년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고요. 그리고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 조사실에서 마주 앉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모두 영상 녹화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경기도 내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오늘로 나흘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시작됐고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번째 여성이 지금 고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 자진 출석 이후 경기도 모처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나흘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확정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는 것은 오늘은 아니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 전 지사 소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충남도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 전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안 전 지사를 소환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의 고소장 접수 시점도 변수입니다. 이 여성은 최근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두 번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뒤에 안 전 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 소환 통보를 기다리는 안 전 지사의 은둔 생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당했다는 세 번째 여성의 존재가 오늘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 또 다른 여성 A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외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한 또 다른 여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측이 이 여성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이 피해가 더 있다, 다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책위원회 측은 이 여성이 누군지 또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발생한 건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수행비서 김지은 씨도 폭로 이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쉽게 잠들기 어려운 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네, 논현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경찰 경비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내일 소환에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자택 바로 앞은 오늘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자택에서만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변호인단이 직접 자택에 드나들면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검찰의 질문에 대비한 예상 답변 등 법리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이 전 대통령 참모진들도 오늘 오전 삼성동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도 이전 대통령 소환에 대비해 자택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동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 15분쯤 자택을 출발해 강남대로를 경유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 개월째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측근이 구속된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참모들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 말고 다른 입장 표명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기다려 보시죠. 내일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는 매경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고 검찰 조사에는 강훈, 피영현, 김병철 등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데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변호인단은 총 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의 핵심 인물인데요. 시영 씨는 다스 입사 후 전무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평사원으로 직위를 낮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0년 다스에 입사해 과장과 실장을 거쳐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다스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인사 발령입니다.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기획본부 전무로서 기획실과 인사노무실 등을 총괄하던 시영 씨의 이름이 빠지고 해당 부서들이 모두 강경호 다스 사장 직속으로 바뀐 겁니다.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강등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방어용 차원에서 이 시험실 장악했는 그런 전혀 없고 고효유관. 다스의 경영권을 시영 씨가 우회적으로 승계하려 한다는 의혹, 반박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스 측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없어요 저희들은.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영 씨의 다스 경영비리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문 총장을 질타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수장으로선 14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포 문제도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망신주기식 수사, 또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막무가내식 피의 사실 공포가 검찰이 인사권을 쥔 청와대의 뜻대로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 독립시키는 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편파 수사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으면서도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정도껏 이제 다른 기회를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이건 그만 못하겠네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 수사처 도입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밖에. 문 총장은 공수처에 대해 삼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이야기. 배림 사회부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성폭행 피해를 제보한 제3의 여성이 안전지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사귀는 여성에게 공천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폭로했던 당사자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오히려 아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박수현 후보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또 다른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선거 이후 보상을 암시하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 중앙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 저하고 합의가 되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합의서 내용도 박 후보가 직접 썼는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전화 계속 오는 거 전화도 안 받아. 박 후보는 함정에 빠졌다며 오 씨를 비난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쪽도 오 씨였으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며 먼저 물었다는 것. 이에 따라 화해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검토를 요청했더니 언론에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섭섭하다고 계속 저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그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자기 말을 따뜻하게 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선거 활동을 재개한 박 후보는 자신의 거취가 선입견 없이 합리적인 이유로 결정된다면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를 놓고 당과 박 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박 후보의 검증을 국민배심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었죠. 여성가족부가 경호처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는데 제출한 답변만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경호처에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5장 분량으로 상세히 적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제출 시한을 넘겨 한 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여성가족부에 보냈습니다.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 계획은 아예 빠뜨렸고 교육 실시와 고충 상담원 현황,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여성가족부 요구에 못 미쳤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청와대 상황인식은 아직도 안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물러선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걸까요? 청와대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앞세워 청와대 내 성희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투 운동을 자주 언급하며 성폭력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에 맞춰 청와대는 성범죄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련 기구를 신설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청와대 내부 성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맡을 예정입니다.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보다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수시로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창구도 새로 만듭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초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부실한 데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근무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희롱 교육. 다들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질문이고 이런 안 된다 저런 안 된다. 큰 효과는 이런 거 같진 않아요. 강사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 내용도 부실합니다. 우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법에 명시된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사건 진행 처리 절차 이런 절차들을 꼭 교육하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장은 29만여 곳. 하지만 최근 4년간 실제 감독이 이루어진 곳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700건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됩니다. 성희롱이 뭔지 이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具体的な行動を取ることによってその言葉を実践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여전히 대북 압박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대화 기류에서 마냥 소외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 여기에 한국 주도로 대북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일본만 소외되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엔 고노 외상이, 다음 달엔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을 협의합니다. 학원 스캔들이 재점화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로선 외교 안보 면에서라도 점수를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제 담배 이야기입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명품 담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불법 수제 담배를 판매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압수한 담배를 볼까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담배처럼 담배값부터 이 포장까지 완제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이 수제 담배는 이 소매점에서 이렇게 담뱃잎을 팔거나 또 개인이 담배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이 만든 담배를 남에게 판매했다가는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1년간 점포 500곳에서 판매한 수제 담배는 9천만 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업체들은 이렇게 간판은 담뱃잎을 파는 것처럼 달아놓고 실제로는 점포에 들인 장비를 이용해 이런 수제 담배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품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명품 담배라고 광고했지만 이 적발한 담배를 검사했더니 유해 성분이 일반 담배의 최대 100배 가까이 검출이 됐습니다. 보통 담배는 판매 가격의 74%를 세금이 차지하는데요. 이 불법 수제 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불법 수제 업체 담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개장수 손에 넘어갈 뻔한 유기견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세워진 이 차량 한 대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철장 안에 이 흰색 개가 담겨 있는데 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남성, 개를 끌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이 동물병원은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를 두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인데요. 동물병원 관계자가 보호 중이던 유기견 7마리를 개농장으로 넘기려다 적발이 된 겁니다. 주인을 찾는 공고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유기견도 있었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키운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해당 병원의 동물보호센터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문화계와 정치권의 미투 폭로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넘길 개헌안을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임기였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입니다. 8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면 정책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턴 계속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붙이려면 60일의 국회 심의기간과 18일의 투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개헌안 공고 20일, 투표 공고 18일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향해 개헌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야당 가운데 청와대 뜻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의당마저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포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간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가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만 반대해도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개헌은 국회가